달걀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죠. 칼로리가 낮으면서 좋은 공급원이기 때문입니다. 계란은 필수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 건강에 좋지만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기도 하죠. 달걀을 매일 제대로 먹으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똑같은 돈 내고 달걀 먹는데 이왕이면 더 잘 먹어야죠. 이거 모르고 드시면 말짱 도루묵까지는 아니어도 아쉽잖아요. 똑같은 돈 내고 달걀 먹는데 이왕이면 더 잘 먹어야죠. 달걀 먹는 방법에 따라 건강 효율이 달라집니다. 주로 날달걀, 삶은 달걀, 구운 달걀, 달걀 후라이, 달걀찜으로 많이 드시는데요. 가장 효율성 있게 계란을 드시는 정답부터 알려드리자면 가장 좋은 건 삶은 달걀입니다. 반숙으로 삶은 달걀을 아침에 한두 개씩 드세요. 최고로 좋은 식사법입니다. 그런데 달걀에 물리신 분들도 계시죠? 달걀에 물렸을 때 드실 수 있는 음식부터 달걀과 맛궁합, 영양궁합까지 잘 맞는 음식을 알려드릴 테니 특히 50대 이상 분들은 오늘 영상을 집중해 끝까지 보아주세요. 당뇨, 치매,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50대 이후로는 숨만 쉬어도 근육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거 대비책 있으십니까? 당뇨는 허벅지 근육이 튼튼한 만큼 관리가 잘 됩니다. 서서히 사라지는 근육을 다시 차오르게 한다는 의미에서 달걀은 당뇨인들의 식사로 가장 좋은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달걀의 영양 성분은 어떤 다른 음식보다 완벽한 식품입니다. 달걀은 한 개당 칼로리가 65칼로리 정도로 낮은 편이고 지방과 단백질 비율이 높고 탄수화물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서 당뇨인에게 이것보다 좋은 음식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GI 지수가 1입니다. 이 정도면 혈당 수치에 거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리고 달걀에는 단백질이 13%나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이 많은 음식 순위권에 항상 들어가는 음식이 바로 달걀입니다. 숨만 쉬어도 사라지는 허벅지 근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단백질 보충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 대사 유지, 면역력 강화, 뼈 강화에도 달걀은 무조건 필요한 필수 성분입니다. 특히 당뇨인들이면 무조건 아침에 계란을 드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원래 소화가 굉장히 느리게 되는 성분입니다. 아침에 계란 하나 먹으면 위 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서 포만감을 유지해줍니다. 점심까지 간식이나 군것질 생각을 진짜 확 줄여줍니다. 같은 원리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아침에 달걀 같은 단백질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달걀은 또한 눈이 침침하신 분들이 드시면 좋습니다. 나이 먹으면서 눈이 조금씩 침침해지는 게 망막 중심부에서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황반이 누를 황자를 써서 황반인데 이 황반의 노란색을 띠는 노란 색소가 바로 루테인입니다. 달걀에는 황반의 구성 성분인 루테인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요즘은 젊은 나이에도 스마트폰을 많이 봐서 블루라이트 때문에 황반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달걀을 매일 꾸준히 드셔주셔야 이 황반 성분을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계란을 꾸준히 드셔야 할 분은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뇌에 좋은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콜린은 뇌기능 향상에 좋은 성분으로 최근 치매 예방으로 각광받고 있는 성분입니다. 달걀에는 콜린이 약 150mg 들어있는데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음식 중에 달걀이 이 콜린을 가장 쉽고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치매 방지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에게도 좋은 성분입니다. 이제 달걀 조리 방법에 따라 영양가치 차이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달걀 조리 방법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달걀 좋은지 알고 먹어도 조리법에 따른 작은 차이가 쌓이다 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달걀 먹었는데 어느 누군가는 나보다 더 쌩쌩하고 건강합니다. 달걀은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영양 성분이 파괴되거나 영양소가 추가되기도 하고 소화 흡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제부터 달걀 후라이, 구운 달걀, 삶은 달걀, 달걀찜, 날달걀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달걀 프라이는 달걀을 기름에 튀긴 음식이라 볼 수 있는데요. 기름은 200도씩 가까이 가열되기 때문에 기름을 사용한 요리에는 당독소 같은 유해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달걀 프라이는 다른 튀긴 음식에 비해 조리 시간이 짧아서 유해 물질은 덜 나오는 편이지만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방 이육 10% 칼로리는 50% 늘어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는 그래서 달걀 프라이는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구운 달걀은 달걀을 고온에서 구워냈기 때문에 단백질이 서로 좁은 공간에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부피는 그대로인데
안의 내용물들이 더 가깝게 밀착되기 때문에 껍데기를 까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단백질 결합이 단단하기 때문에 소화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소에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삶은 달걀은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조미료가 들어가지도 않았으면서 먹기도 가장 편하기 때문입니다. 물은 100도씨까지밖에 가열될 수 없기 때문에 당 독소도 거의 생성되지 않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에 따르면 삶은 달걀 중에서도 반숙으로 삶은 달걀이 가장 흡수율도 높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합니다. 달걀은 웬만하면 반숙으로 삶아서 드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달걀찜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다만 설탕과 간장을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거라면 조미료를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날달걀은 좀 주의하셔야 하는 방법입니다. 달걀 껍데기에는 달걀 분변에서 묻은 살모넬라균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날달걀을 깰 때 껍데기 표면에 닿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껍데기에 있던 살모넬라균도 함께 섭취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은 열에 약해서 열을 가해 조리를 한 달걀 요리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달걀 요리를 할 때 달걀 껍데기를 만지셨다면 꼭 손을 씻어주세요. 실제로 달걀 껍데기를 만진 후에 조리도구나 다른 식재료를 만지면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추가로 달걀과 함께 드시기 좋은 음식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걀에는 거의 모든 영양 성분이 다 있지만 딱 두 가지 미네랄과 비타민C가 부족합니다. 이걸 보충해 줄 수 있으면서 달걀과 궁합도 좋은 음식이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C를 비롯해 칼륨, 칼슘인, 철, 아연 같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토마토를 더 효율적으로 드시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개씩 생으로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콩이 달걀과 궁합이 나쁘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그 말은 사실입니다. 콩 속의 트립신 인히비터라는 성분이 달걀의 아미노산인 트립신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생콩 드시는 분들 별로 없죠. 보통 두유나 두부를 많이 드십니다. 콩으로 만들었으니 이것도 안 좋겠네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두유나 두부는 괜찮습니다. 트립신 인히비터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우유나 두부처럼 가공한 음식은 가공 과정에서 트립신 인히비터가 정말 거의 남지 않게 줄어들고 당연히 삶는 콩에도 트립신 인히비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두부나 두유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달걀 못 드시는 분들이 달걀 대용으로 드셔도 될 만큼 좋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감도 달걀과 함께 드시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감 속에 탄닌이 단백질과 합쳐져서 소화장애를 유발한다고 하는데 그 말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소화장애를 유발하기에 감에 함유된 탄닌의 양이 너무 적습니다. 감 한두 개 정도와 함께 드셔도 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달걀 못 드시는 분들이나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달걀만큼 좋은 다른 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100g당 단백질 함량이 20g으로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은 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를 깨끗하게 하는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하고요.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도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고등어 100g은 오메가3가 무려 4g이나 들어있는데요. 오메가3는 혈중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춰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 거 다들 아시죠? 이 오메가3는 고등어 통째로 섭취하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오메가3도 지방 성분이라 다른 지방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도 식후에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 드시라고 권장드리는 겁니다. 만약 달걀도 고등어도 드시고 싶지 않으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부를 드시는 것도 단백질 측면에서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달걀은 반숙으로 삶은 달걀을 아침에 2개를 생토마토와 드시면 좋고요. 달걀 못 드시는 분들이라면 고등어나 두부를 드시면 됩니다. 오늘은 달걀을 매일 제대로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떠한 건강한 변화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건강한 식사법으로 관리 잘하셔서 맛있는 음식 건강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 내일도 건강, 건강이 최고입니다. 긴 내용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기운팜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